네, 반갑습니다. 네, 경비지도사 경호학을 담당한 여성곤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경호학을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이 경호학 크게 6가지 정도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목차를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제 1편으로는 경호학과 경호, 그래서 이번 첫 강의에서는 이 경호학과 경호를 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2편 경호의 조직, 그리고 3편 경호 임무 수행 방법, 그리고 4편 경호 복장과 경비, 제5편 경호 의전과 구급법, 마지막으로 제6편 경호의 환경, 이렇게 총 6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크게 좀 목차를 잡고 시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문제풀이 위주의 강의는 물론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 또 기출문제라기보다는 기출문제 지문을 OX로 만들어서 좀 확인해보는 그 정도에 그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면서 이것이 어떤 학문을 하는 것, 물론 이제 과목 자체 이름은 경호학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가? 좀 어려운 얘기겠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네,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렇게 풀면 진짜 빨리 풀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정답의 상당히 어떤 패턴이구나. 그런 것들을 익히시기를 바라고 제가 거기에서 아주 큰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니만큼 좀 가볍게 경호학이 무엇이고 또 경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편 오늘은 경호학과 경호에 대해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호의 일반적 의,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요. 또 여러분 교재와 함께 곁들여서 보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경호에 대한 의미를 굳이 사전적으로 정의해 본다면, 지금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나오는 이 표준 국어대사전이라는 걸로 제가 경호를 찾아봤어요. 경호가 뭐냐면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보호함이에요. 요런 단어 정도는, 요런 표현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요.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보호함. 됐습니까? 네,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보호함. 이것은 이제 국어사전, 즉 표준 국어대사전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표현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경호학적 의미를 보셔야 되는데요. 경계하고 보호한다는 의미,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의미, 뭐 영어로는 guard, escort, 뭐 convoy, protection,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곧 지키다, 보호하다, 호위하다, 막다, 경계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로 프로텍트와 가드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익히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표현은 넘어가겠고요. 법상 이 경호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입니다. 우리가 경호하는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법에 의거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다. 법을 뛰어넘는 것, 법을 벗어나는 걸 뭐라 그러죠? 위법이다, 탈법이다, 더 나아가서는 불법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경호원으로서 또 경비 지도사로서 위법이나 탈법이나 불법을 행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럼 법이 뭔지를 알아야 이 법 내에서 이 경호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경호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학문까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경호학이라는 학문 이름하에 가장 중요한 테마는 사실은 뭐냐면, 뭐 경비업법이니 무슨 법이니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법들을 이 학문적인 차원과 함께 같이 곁들여가는 것, 이것을 제가 도와드린다. 이것을 객관식으로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더욱더 기억하고 각인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시험의 존재의의가 아닌가 합니다. 볼까요? 이 노란색 잘 보이십니까? 이 노란색 위주로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 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가장 중요한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비업법 등등을 배우시겠지만 이 경호학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을 다루고 있는데 그 법 중에 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경호라는 것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경비업법 말고도 많은 법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법, 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법의 제2조 정의조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4가지, 보통 정의조항에서 이렇게 제2조 정의 나와 있고요.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우리가 이것을 조라고 읽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1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항이라고 보통 읽어요. 조가 있고 그 밑에 항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이것은 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라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교재상에 수록하지 않았고 이걸로 가름했지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2조 제1호라고 되어 있죠. 법에서 정한 거예요. 이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이 법이 규정하는 것에 근거해서 이 대통령 등을 경호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 등이냐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네, 퇴임을 해도 네, 10년 동안은 경호를 해줍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재임하고 계시죠? 그럼 이전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럼 현재 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가족분들, 그러니까 배우자라든지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또 대통령이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대행, 엄밀하게 대통령이 아니지만 대통령 권리 시에 뭐 갑자기 사망으로 갑자기 임기가 남한테 돌아가셨다. 네, 그랬을 때 권한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배우자들,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 제4조에서 경호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나열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호학을 하지 이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을 하나하나 하는 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 등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이 뭐 어떤 학자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 법률이고 법률에서 물론 학자들이 기초했겠지만 정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서 경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구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보호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표현이 아니라 법률상의 용어의 정의를 꼭 익혀두시거나 꼭 암기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곱씹어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한번 써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좀 너무 엇나갔지만 미국에서는 이 United States Secret Service죠. 그래서 줄여서 네, 약어로 USSSS, 네, S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체적이고 주도 면밀한 범행의 성공 기회를 최소화시키는 작용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 경찰청이라고 하는 데서는요. 네, NPA라고 부르는데 어떻습니까? 신변에 위해가 있을 경우 국가 공공 안녕 질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 활동이다. 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네, 경호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네, 학문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양해해야 되는데요.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법 제도 관점에서 실정법상 인정된 기관, 개인이 수행하는 경호활동만을
경우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범위를 상당히 좀 좁히고 줄인 거예요. 이거를 형식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니 따지고 보면 그것도 경우 아니야? 네, 이런 것이 실질적이라는 말이 붙는 실질적 경우예요. 보겠습니다. 법이나 규정의 적용과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이 경호 대상, 즉 이 보호 대상을 각종의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활동, 됐습니까? 무슨 요것만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보통 형식적이란 말이 붙는 거고요. 실질적이라는 말은 좀 광범위하게 넓힌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놓은군요. 이게 기출문제의 지문들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학문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비지어사 이 2차 과목 시험에 객관식을 다 맞기 위해서 가급적 90, 95를 넘기기 위해서 저와 함께 이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출지문을 녹여낸 이 요점 정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 뭐가요? 형식적인 것이. 법, 제도, 기관을 바탕으로 실정법. 그러니까 이 형식적 경호라는 것은 법에 관련된 거구나.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이 경호학과 관련 법률들, 법 하에서 해야만 합법인 거예요. 법을 뛰어넘으면 위법이고 탈법이고 불법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합법적인 이 법 테두리 내에서의 경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경우라고요? 형식적 의미의 경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법에 인정된 기관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활동만을 인정하는 것을 형식적 의미의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이미 한번 봤죠.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또 경찰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타 등등의 법에 따른 경호 공무원, 또 경찰 공무원의 활동을 뭐라고 하느냐? 형식적 의미의 경호 중에서도 공경호라고 하는 거예요. 경호는 공경호와 사경호로 나눌 수가 있겠죠. 사경호는 뭐냐? 경찰청에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경비업체라고 말하는 것들은 주로 사경호인 거예요. 경비, 신변보호업체, 보디가드라든지 이런 제한적 범위 내 활동을 사경호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제한된 경호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보게 될 실질적인 경호는 학문상 개념으로, 강학상 개념으로 인정은 하지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우, 위험에 처한 대상자를 각종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뭐라고요? 모든,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하니까 모든이란 말이 붙을 수가 있는 거겠죠. 경호 주체가 국가냐 민간이냐에 관계없이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모든 활동, 경호작용 전체 중에서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을 추상한 개념, 인위적인 위해나 자연적인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 및 제거하기 위한 제반 활동, 경호의 개념을 본질적 이론적 입장에서 이해한 것으로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 그러니까 실질적인 게 아니고 좀 학문적, 뭔가 구름 위에 떠다니는 듯한 그런 개념일 수 있는 거죠. 경호 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사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뭐라고요? 실질적 의미의 경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 민간 경비업체의 경업무, 우리가 신변보호 업무라고도 하죠. 이것이 실정법상에 허가된 업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공식적, 형식적 경호활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호, 협의의 경호라고도 하는데, 이 대통령 경호실법, 경찰법에 따른 경호, 경찰 공무원의 활동, 아까 뭐라 그랬죠? 공경호라 그랬죠? 이 공경호, 또 경비업법에 따라 경찰청에 허가 등록된 경비업체, 경호업체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 활동, 사경호라고 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말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원리적으로 보호나 방비 활동 모티브다. 근본적 개념은 인정이 되지만 실정법상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반대급부 성향의 활동, 권리의 오용이나 남용 및 기준 이하의 경호업체 난립이 우려된다. 범위를 너무 넓혀놨기 때문에 이렇게 난립할 수도 있는 게 우려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제한된 경호만을 인정한다. 근데 앞선 내용이랑 조금은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복습 차원에서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표로 정리했어요. 표가 좀 작아서 안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표니까 같이 보아두시면 되고요. 이 표를 이제 자주 보여드릴 건데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글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인데 표로 보시면 좋아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 표를 가리세요. 가령 이 표를 제가 이렇게 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나오는구나 대충. 네, 이렇게 가렸을 때 이 빈칸에 여러분이 이 빈칸을 이제 메울 수 있는, 메꿀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보세요.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보면 다 아는데 여기다가 이제 빈칸을 만들어 놓으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는 뭐 읽어보니까 안다가 아니라 책을 이렇게 덮었을 때 말할 수 있느냐? 어떠세요? 경우의 정의가 뭐였죠? 어떠세요? 실질적 의미의 경우와 형식적 의미의 경우가 뭐였죠? 거꾸로 형식적 의미의 경우와 실질적 의미의 경우가 뭐였죠? 책을 덮고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책을 덮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깝깝한 거예요. 물론 시험 당일날 책을 들고 와서 밑줄 열심히 쳐놓은 거를 막 넘기면서 열심히 보고 시험장에서 막 찍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8대 2 법칙이라 그러죠. 8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것만큼은 시험장 당일날 봐야겠다. 다시 한번 까먹겠다. 그것을 20%로 줄이는 것. 기출문제와 이 기본서에서 그 내용들을 줄이는 것. 그것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직접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잘 써놨죠. 네. 그 다음에 경우에 대한 의미와 범위의 변화. 좀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예전에 1963년 참 오래됐죠. 그때 대통령 경호실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경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바로 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다. 이것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되었다. 간단히 봐두시고 그래 경호라는 말이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경호학 또 이 경비지도사 뭐 경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경호의 일반적인 환경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경호의 환경. 환경이 무슨 환경이 있을까?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학문이에요. 학문은 뭔가를 체계화 시키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런 목차가 나오고 이런 쟁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이렇게 지겹다 하지 마시고 그래 경호의 환경 어떤 범주로 나누지? 이런 생각 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내적과 외적으로 나눴어요. 내적 환경은 뭐냐? 경호 조직의 구성원이나 재정이나 규모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경호학의 외적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보세요. 표. 네. 특수한 환경. 다 표로 가니까 좀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고 또 글씨가 작게 보여서 좀 아쉬운데 교재 함께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 여길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의 외적 환경이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향상되니까 어때요? 경제발전, 우리나라만 해도 급속히 발전하죠. 자동차가 보급되는 게 증가하고 항공기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어때요? 왕래가 잦아지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막 들어오기도 하고 폭력 조직이 들어오기도 하고 마약범죄단체 들어오기도 하고 요새 좀 문제가 되는데요.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범죄 조직이 막 들어오고 막 황해 뭐 개그 콘서트에서 막 패러디하지만 그 영화 보신 분 알 거예요. 아주 무서운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총도 갖고 들어오고 칼도 갖고 들어오고 어떻습니까? 살벌하죠 사실은. 근데 그런 환경도 무시할 수 없다. 뭐가요?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의 향상에 따른 거예요. 수출 소득이 증대하고 경제 규모 확대했습니다. 역시나 각종 경제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동력화의 진전, 정보의 팽창 비슷한 얘기예요. 굳이 읽을 필요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생활 양식도 변화하고 국민의 의식도 변한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 가진 부, 내 뛰어난 외모,
누가 시기해서 특히 연예인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 내 막 얼굴에다 막 산을 껴안기도 하고, 그쵸? 막 이렇게 팬이라고 막 와가지고서 막 같이 막 이상한 짓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호가 발달한, 그러니까 사경호가 발달한 탓도 있겠죠. 또 아주 중요한 요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요인들이 매스컴이 막 쫙 퍼지니까 어때요? 하루만 돼도 이 사람 누구 아냐? 길거리에 알아볼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아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한 것과 그리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경비지도사도 어떻습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우리한테는 좋은 건수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범죄 다양화와 증가입니다. 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뭐 이렇게 구구절절 읽어야 되는 뭐 논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또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수한 환경은 무엇이냐?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테러. 세계는 군사전쟁에서 경제전쟁으로 탈바꿈, 지역 이기주의, 지역 경제주의를 발전, 소수민족 테러 단체 투쟁 증가. 네, 별별 테러 다 있어요. 그리고 냉전체제 붕괴 이후의 경향들이 나와 있고요.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그다음 테러. 이제 우리나라도 삼성, LG 하면은 뭐 모르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 핸드폰을 안 쓰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인터넷, 또 와이파이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한 그런 수준의 뭐 세계 최고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우러러보는 특히 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 테러. 아직까지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격전의 유발, 네,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고, 또 기타 내용들이 있고, 기타 내용 중에 참 심각한 거 뭡니까? 바로 묻지마 범죄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뻑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위험을 우리가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말벗도 되고 경호원 한 명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경호 경비의 분류.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이 위키피디아라든지 이런 검색창에 대고 경호의 종류를 찾아본 적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깔끔한 경호의 종류가 될까. 근데 깔끔하게 하는 건 좋은데 시험에 나오는 걸 커버를 못 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위키피디아에 나온 건데, 경호 대상에 따른 경호의 종류 뭡니까? 공경호, 사경호. 그러니까 공경호는 국가기관에서 정부 요인이나 또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인물을 경호하는 것이고, 그다음 사경호, 계약을 체결해서 야, 너 내 보디가드 해라, 내 경호해라. 계약자를 민간이 하는 경우죠. 뭐 주로 경호회사겠죠. 공경호, 사경호. 됐죠? 그 다음에 경호 주체 뭡니까? 국가 경호, 민간 경호. 경호 수준 1급, 2급, 3급. 됐습니까? 성격이 따른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는 경우, 비공식적으로 하는 경우, 또 더 약식으로 하는 경우, 또 직접 경우, 간접 경우. 경호원이 어때요? 딱 뭐 이런 막 뭐 이런 거 끼고, 그쵸? 뭐 무전기 같은 거 끼고 막 딱 봐도 경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뭡니까? 노출 경호. 또 위장 경호도 있어요. 경호 사실 알리지 않고 경호원이 경호원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민간인처럼 있다가 급하면 갑자기 뛰어드는 그런 위장 경호도 있어요. 노출 경호, 위장 경호. 그 다음에 실내 경호냐, 실외 경호냐. 네, 위키피디아에서는 제가 뽑았는데, 네, 요 정도로만 지금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직접 경호와 간접 경호가 있다. 됐습니까? 글자 너무 작습니까? 네, 직접 경호, 근접 경호와 행사장, 현장 요원 및 현장에서 경호원이 직접 경호 활동하는 것. 어떤 행사장에 인원과 장비를 배치하여 물적, 인적, 자연적 위해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실질적 활동에 배치된 경호원들의 직접 경호 활동. 근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지금은 저는 전체 개관을 좀 하면서 말씀드린 거라서. 그래서 직접 경호냐 간접 경호냐 있다. 그 다음에 공경호와 사경호가 있는데, 공경호도 좀 어렵죠. 갑, 을, 병 A, B, C로 나눠요. 그 다음에 민간 경호도 1급, 2급, 3급을 나눕니다. 이건 지금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출문제와 함께 정리하고 외워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근데 문제풀이에 들어갔을 때 또 OX를 풀 때 문제를 풀고 얘를 보면 아 여기 있었네 하면서 기억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 다 외우는 건 힘듭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여러 번 보면서 또 문제를 풀고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 표를 보면서 아 요거 내가 나무 틀렸는데 형광펜으로 긋고 또 화이트로 한번 지워보세요. 화이트로 지운 다음에 내가 이걸 쓸 수 있는가, 가린 다음에 쓸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약식이냐, 수준 1급 2급 3급, 이동수단, 네, 보행 따라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차량, 열차, 선박, 항공기, 뭐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직종, 정치인이냐 경제기업이냐 연예인이냐 가이드냐 종교인이냐 가족경호냐, 네, 별게 다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표로 정리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형태, 노출, 비노출, 혼합, 장소, 행사장, 숙소, 뭐 연도경 간단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무 형태도 있다. 이런 게 네, 경호의 또 경비의 종류이자 분류였어요. 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좀 글씨가 커졌죠.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공경호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래, 국가 공권력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고, 네, 공경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네, 주요 요인들 VIP,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VIP가 뭐의 약자입니까? Very important person이죠.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VIP, VVIP, very very. 네. 그 다음에 경찰 행정상의 경비의 정의가 있는데 네, 간단히 읽어주시면 되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합니다. 공경호. 그 다음에 사경호. 네, 사경호도 아시죠?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 주로 이미 여러분이 이제 1차 과목으로 배우시는 이 경비업법. 네. 네. 2차 과목. 이 경비업법. 네, 2차의 필수죠. 이 경비업법으로 여러분이 이 법을 좀 많이 아신다는 전제에서 제가 얘기하면 좀 편한데, 그게 좀 아닐 수도 있어서, 네, 경호학은 경호학대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경비업법과 이 청원경찰법, 여기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 2차 과목의 필수인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경호와 연결되는 게 참 많다 이런 건데, 뭐 제가 그런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넘어가시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당연한 거예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감소시키고 질서 유지하는 거는 당연히 공통점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네, 아까 찾아봤죠? 그래서 좀 유식한 말을 써놨습니다. 공공재, 뭐 민간재 이런 말 써놨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경호의 대상, 다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경호의 대상 나오고, 법률상의 의미 차이도 있다. 법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법,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이 있다. 됐습니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대상에 따른 분류도 아까 표에서 다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A, B, C 3등급 또는 A, B, C, D, E, F의 6등급 뭐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포, 의로, 병호 A, B, C, D, E, F로 나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는 기출문제랑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네, 지금 뭐 외워봐야 기억에도 안 남아요. 그 다음에 국내 경호 대상자는 이렇게 나와 있다. 가포, 뭐 을호, 병호는 이렇게 끊으세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가포고 여기가 을호고 병호구나 해서 갑을병에는 각각 어떤 대상들이 있는가, 네,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외 요인의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외워야 되는 대상인데 간단하게 그냥 그래 뭐 이런 체제구나 보시면 되지, 뭐 이거를 주삼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사경호의 경우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는데 뭐 이렇구나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형태 아까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호와 간접 경호가 있다. 그 다음에 성격, 완전 공식 경호, 또 공식 경호, 그 다음에 비공식, 완전 비공식, 약식이란 게 있구나 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위의 수준에 따른 경호 1급, 2급, 3급, 노출 형태, 노출, 비노출, 혼합이에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 책을 가지지 않고 이 동영상을 본다 그러면 요령이 있어요. 좀 글씨가 안 보일 때도 있고 보일 때도 있을 텐데 가급적 보이는 걸로 크게 만들 건데, 오늘은 보니까 표가 이렇게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포즈가 되죠?
그래서 멈춤 상태에서 이 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멈추고 한번 읽어보고 제 설명을 듣고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해야 이 방대한 분량을 빨리빨리 여러분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눈으로 또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과 그냥 제가 별거 없네요 넘어가세요 할 때 여러분들 같이 넘어가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호의 형태에 따른 분류, 노출, 비노출, 혼합이란 게 있다. 제가 노란 글씨를 괜히 한 게 아닌데 요런 개념들을 하나하나를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장소에 따른 분류, 행사장 어때요? 제1선 말 참 살벌하죠. 제1선, 제2선, 제3선 연도 경우, 숙소 그 다음에 경계 대상에 따라서 치안 특수 경호, 중요시설, 혼잡, 재해 이런 것들이 있다. 야, 경호의 분류가 경비의 분류가 참 많구나. 직종,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연예인, 가이드, 일반인 아까 다 봤던 것들 표를 상세하게 문장으로 풀어 쓴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경호의 종류였습니다. 네, 1강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한 경호의 개념 또 경호랑 법률과의 관계를 간단히 봤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이 경호의 법원에서 이런 법들이 많이 있다는 걸 하나하나 보게 될 거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또 제법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얘기는 좀 이따 미루겠고요. 우리가 지금 한 건 뭡니까? 첫 번째 한번 빠르게 한번 다시 가볼까요? 빠르게 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복습이에요. 네, 뭐 많은 얘기는 안 했지만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학과 경호 중에서 1강 경호의 개념이 뭐냐? 사전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바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요걸로 꼭 외워두셔라. 꼭 숙지해 두셔라.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있고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가 있다. 형식적 의미에 국한해서 우리가 받으면 되는구나. 좀 넓게 보는 게 실질적 의미구나 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를 통해서 환경들을 봤어요. 이런저런 사회가 발전하니까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반적 환경, 특수 환경. 그 다음에 경호의 분류를 봤어요. 우와, 경호가 이렇게 많다니. 이렇게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구나. 그 중에서 세밀하게 외워야 되는 것들, 또 시험에 나오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쵸? 대표적으로 또 공경호, 사경호 이런 개념들은 꼭 이 1강을 통해서 숙지해 놓으시길 바라고 별별 경호가 다 있네 해서 막 여러 가지 분류가 있구나 해서 봐두시는 것. 경호의 간단한 개념 정의 그리고 경호의 분류에 대해서 봤고요. 여기 나와 있는 표와 또 기출문제 또 OX 문제를 곁들여 가면서 요것들이 하나하나 이건 아는데 이건 외워야 되겠네 이걸 잘 분류해서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또 미션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요런 게 좀 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는 꼭 시험장 들고 가셔야 됩니다. 형광펜으로 치세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하기엔 좀 삭막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